다음으로는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CPI 안 볼 수가 없죠. 최현주 전문가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이 간밤에 나왔던 경제지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 6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지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9.1%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치는 8.8%였는데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근원 CPI도 전년 대비 지금 5.9%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5.7%였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두 지표 모두 41년 만에 뭐 지금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면은요. 결국에는 전년 대비 좀 많이 오른 것을 좀 보면은 식료품 가격이 12.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권 가격이 34% 급등을 했고, 에너지 가격도 41%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5.6%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음식료 가격 불안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유가는 하락했지만은 이쪽에서 계속 상승을 하면서 CPI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는데요. 5월에 0.6%보다 좀 높아졌고요. 전년 대비로도 5.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원 CPI는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가격인데, 근원 CPI 상승은 주거비 때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전 석 달간은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6월 달에는 큰 폭으로 뛰어서 5.6% 상승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이 미국에서 상당했는데요. 뭐 집값 상승 감안 시에는 지속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저번에 예측을 하기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8.3, 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했는데 좀 많이 빗나갔죠. 유가 하락폭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거가 상승하면서 좀 상쇄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연말까지는 조금 헤드라인 CPI든 근원 CPI든, 근원 CPI는 3월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는데 큰 폭의 하락보다는 특히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9.1%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유가의 하락 부분을 갖다가 좀 봤는데, 유가 차트인데요. 유가 차트인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면은 지금이 7월인데 작년 7월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 그렇다고 본다면은 1월 정도 돼야지 지금 내려오면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유가의 하락분이 좀 반영이 되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내년 1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헤드라인 CPI는 계속적으로 조금 뭐 더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금 월가에서는 7월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 시장은 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불확실성 해소가 뭐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피크아웃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엔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월가 채권 시장에서는 100bp 1%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7%에 불과했던 게 이제 오늘 장마치고는 80%까지 좀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향후에 시장이 100bp의 금융시장이 반영을 할 것으로 본다면은 오늘은 견조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이번에 뭐 75bp든 100bp든 뭐 하면은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50bp는 완전히 뭐 물 건너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75bp 하면은 100bp 안 하고 75bp 하면은 9월 달에는 FOMC에서 결국에는 또 75bp 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9월 75bp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75bp 반영 가능성도 더 열려져 있다. 시장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 선방했지만은 후폭풍 일어날 수 있다. 아직까지 FOMC까지는 2주간 남아 있다. 시장 FOMC까지 2주간 어떻게 보면은 뭐 멘트가 나올지를 좀 봐가면서 변동성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대체적인 시각이 이것이 피크아웃이 되고 이후에 유가 꺾이면서 꺾일 것 같다라고 봤는데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것이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좀 더 이렇게 좀 압도적인 숫자의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내주셨는데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가솔린 가격이 11%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지금 좀 꺾이는 것이 반영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월 대비로는 꺾일 수 있는데 네네. 전년 대비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 이제 월봉을 말씀드린 거는 네. 유가 차트 월봉을 말씀드린 건 전월 7월 8월보다는 아직까지 유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뭐 지금 8% 후반 9% 초반 뭐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봐주신 거군요. 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걸 좀 나눠서 의미 부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현주 전문가님은 약간은 물가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2주 후에 있을 FOMC에서도 좀 더 성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울트라 스텝까지도 지금 가능성 엿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BMW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삼성 SDI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데요. 삼성 SDI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안정이 우선이 되면은 아직 좀 25년에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선반영 될 수도 있다. 워낙 지금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없으니까 모멘텀이 좀 붙으면은 그래도 박스권 흐름으로 가면서 조금 상단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BMW가 차세대 배터리로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삼성 SDI가 공급이 좀 유력한데요. 25년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BMW는 전기차 성능을 끌어올리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3원계 배터리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2019년에 BMW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을 지금 현재 맺고 있습니다. 현재 젠5 배터리를 공급하고 납품 중인데요. 젠5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88%입니다. 근데 BMW가 채택하려는 배터리는 젠6 배터리로 니켈 함량이 90% 이상의 배터리인데요. 결국에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니켈 함량을 좀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도 젠6 배터리를 개발 중이죠. 지금 천안 공장에서 25년서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BMW가 언급한 차세대 배터리 규격하고 양산 일정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삼성 SDI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헝가리 공장을 지금 유럽에 가지고 있는 것도 BMW에 납품하기 좋은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주로 하나 좀 더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신 EDP인데요. 역시 원통형 캔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SDI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신 EDP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자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견조합니다. 저번에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목표가 도달해서 목표가 2차 목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주가 그 이후에 좀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4월 말쯤에 상신 EDP 그때 수익 한 17% 정도 기록을 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다시 또 호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나왔습니다. 좀 전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던 종목은 아닌데 포스코 케미칼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에 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인데요. 지금 양극재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을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죠. 이번 분기서부터 음극재 단가 인상 적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서부터 GM량 매출, 즉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차트 흐름은 좀 주가 횡보하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러면 근데 일단 지지선은 좀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24,500원, 손절가는 9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 포스코케미칼이 보합 정도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을 좀 모호한 상황인데요. 108,500원 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체크포인트 추천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